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요원들 자리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곧 1분 전.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광고부터 좀 하겠습니다. 오늘 저 일파한파 회장님이 안 계십니다. 여기 가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을 많이 쓰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가 뭐냐면은 신중국 연방이 우리하고 함께 하는데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뭐냐면 제목이 천멸중공입니다. 천멸중공, 하늘천 멸할멸 중공. 중공을 하늘이 중공을 멸하신다. 이러한 제목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사인입니다. 그래서 뒤에 커피점에서 사인을 받고 있으니까 가시기 전에 반드시 사인을 하시고 바랍니다. 누구든지 다 사인을 하셔서 우리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정부의 뭡니까? 친중공 이걸 반대하는 그러한 그 신인국 연방이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협조하시고 동조하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 드린 말씀은 우리가 지금 포스터에 또 안내에 사전집회 1부, 2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집회를 1부라고 하고 본집회를 2부 또 행진을 3부로 해서 1, 2, 3부 문재인 사형! 화이팅! 문재인 사형! 지금까지 그 사전집회 지금 방금 구국기도회 주권회복 구국기도회를 1부로 하고 본집회를 2부로 하고 행진 및 맞불집회를 3부로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일부를 사전집회라고 하니까 너무 안 맞아가지고 사전집회 했던 분들이 계속해서 본집회하고 3부하고 계속 참석하고 2부 본집회에 참여했던 분들은 또 일부 사전집회 그 구국기도회 같이 하시고 이런 쪽으로 1부를 구국기도회 2부를 본집회 3부를 행진 및 맞불집회 이렇게 나눠서 표현을 하고 그렇게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설 연휴를 마치고 첫 번째 맞이하는 집회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수고들 하셨고 같이 하셨기 때문에 또 그래서 저희들 영광이었고 또 서로 의지가 되고 협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토끼연을 받아서 열심히 뛰고 같이 어울리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지난번에는 이제 우리 일파한파 집행부가 소개를 하고 절을 했는데 일파한파 총 회원들 임원들 한 25명이 30명 됩니다. 이분들은 평상시에 집회 신고부터 해서 남대문서에 24시간 대기하면서 집회를 신고 대기합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많이 오시고 오늘 특히 그 강문열 목사님하고 또 신원철 사무총장이 함께 다음 주에 함께 하겠다고 같이 예약을 하셨는데 우리 한미동맹에서도 계속해서 같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앞으로는 더 많은 인원들이 우리 일파한파 집회에 참여하고 또 그러한 면에서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그 문화가 계속해서 발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회 신고부터 또 이 10시에 나와가지고 무대를 직접 간부대에 설치하고 의자 놓고 또 텐트 차리고 또 안에서는 여성 회원들이 식사도 준비하고 모든 것이 우리들 자체 힘으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가 되어왔고 오늘 259차입니다. 다들 이렇게 계속해서 집회를 한 것은 다 여러분들이 힘있고 여러분들이 응원해준 덕분입니다. 특히 작년에 함께해준 신중국 연방, 또 한미동맹, 또 이복순 회장님과 또 여사님 상당히 감사합니다. 항상 그 집회 신고까지 같이 해주셔서 신중국 연방도 앞으로 시간이 나면 많지 않습니다. 신고 대기 시간 시설도 좋고 4시간 동안 자리만 지키면 됩니다. 남대문서에서 귀빈 대접 VIP 대접 받아가면서 신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주시면 항상 저에게 말씀하시면 항상 넣어드리겠습니다. 넣어서 같이 신고하는 게 어떤 건가? 좌빨들이 오기 전에 차지하기 전에 우리가 차지해야 되고 또 앞에 다른 우파라도 같은 다른 단체들이 신고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1번 의자를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1번 의자를 사수하기 위해서 365일 24시간 계속 대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본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회의입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근 연방도 일어나 주십시오. 신중근 연방도 일어나 주십시오. 찔라이 감사합니다. 셰셰 국회의원 경례. 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유인한 명제와 함께 애국가 4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통명령과 순국 선언에 대한 묵념을 하시겠습니다. 1도 묵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59차 일파만파 애국자 총연합 토정기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장님의 유고로 말미암아 부회장님이신 이재걸 회장님이 오늘부터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오른팔에 올라오시는데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파만파 부회장 이재걸입니다. 애국동지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너무나 고생 많아서 오늘 또 이 추운 날에 한결같은 애국심 하나로 일파만파를 찾아주신 애국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 전해드립니다. 이같이 추운 날에 우리가 지난 6여 년 동안 날씨가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강화문 아스팔트 이 자리에서 우리는 외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무효라고 불법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좌빨 세력들이 준동하는 것이 쟤네들은 사회주의가 답이라고 이야기한 그 사람들을 외쳤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진심이 이러한 진정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저희들은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루어냈습니다. 일단박으로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바지에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전국에서 준동하고 있는 간첩 집단을 완전히 몰아내고 그 속에인 양산에서 노동자 행세를 하고 있는 문재인을 감옥으로 깜빵으로 보내는 것이 저희들의 원입니다. 이것이 그동안 저희들이 희생하고 아스팔트에서 그 돌아가신 우리 열사들의 한을 풀어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딱 아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고생 끝에는 반드시 낙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너무나 고생했습니다. 진짜로 고생했습니다. 이러한 고생이 절대로
헛되지 않게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즐거운 날만 있어가지고 우리 모두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날만이 있으리라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우리가 얼마 남지 않는 이 기간 동안 마지막으로 태극기 들고 열심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애국동지 여러분 존경합니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랜만에 회장으로 오셨는데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 뒤에 뭐 희망의 나라로 또 이번 1월달에 집회 주제가 초심과 희망입니다. 이제 오늘로서 1월 집회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 이제 2월입니다. 2월부터는 세게 강하게 그렇게 집회 주제도 내걸고 또 그렇게 연사님도 그런 방향으로 연설을 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전면전입니다. 전면전. 누가? 문재인이 감방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재명이 구속될 때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첫 번째 모실 연사님도 아마 강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유은영 교수님 오셔서 제목이 마침 죽일 때까지입니다. 죽일 때까지. 누구를 죽일 때까지 하실 것인지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은영 교수님 항상 문을 열어주시는데 열렬한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잘 좀 부탁드리세요. 좀 크게 안 돼요. 제가 여기 올라온 지가 한 3주 전인 것 같은데요. 3주 동안에 세상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느끼지 못하세요?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천지개벽이나 거의 다름없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들은 뉴스를 하도 많이 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떤 뉴스 시리즈의 한 연속선상이다 이렇게 그냥 지나쳐버릴 수가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민노총을 쳐들어갔다 하는 거는요, 이거 큰 사건입니다. 네, 우리가 그거 알아야 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왜냐면 박근혜 정부가 민주노총이 쓰러뜨렸습니다. 예. 그 민주노총을 감히 어떻게 쳐들어갑니까? 예, 쳐들어갔어요. 이건 뭐냐면은 여기에 운명을 걸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고도 윤석열 깔래요? 아직도 그렇게 철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인지를 아직도 몰라. 예. 이 양반 대단한 양반입니다. 그동안에 대통령이 취임하고서 여러가지 일하는 거를 아주 예의 관찰해 봤어요. 그런데 한 번도 한다고 하고서 별뺄만한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번엔요, 성격이 한다 그러면 무조건 해. 죽어도 해요. 이건 누구하고 닮았어요? 박정희 대통령하고 너무나 빼닮았어요. 맞습니다. 너무나 닮았어요. 이번은요, 자기의 그 영화 호합한 그거 싫어해요. 예.
청와대를 발로 걷어찬 사람입니다. 윤석열이가 누구냐면은 청와대를 발로 걷어찼어요. 이 청와대에 들어갔더라면은 아주 미끈하게 또 기름 뱀장어처럼 미끈하게 거기서 딱 앉아가지고 결제 받으러 가는데 15분을 걸어가야 돼. 15분을. 문재인이가 이거를 5년 동안 누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편해. 예? 거기 호화스러운 거는 다 있어. 청와대에.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호화스럽고 얼마나 해먹을 수 있어. 이거 다 버린 겁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하고 똑같아. 너무도 똑같아. 예. 대단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 암흑에 오늘 검찰에 갔네.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 천지개벽 사건입니다. 예? 아니 이재명이가 누굽니까? 야당 대표예요. 야당 당수예요. 예? 감히 금파찌를 건드려? 그것도 금파찌 다수당인데 그걸 건드려? 예? 미쳤네 완전히. 야당에서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 미친 겁니다. 예. 미치지 않고는 이렇게 못해. 지금 정상적으로 계속 하는 거야. 이재명이가 검찰에 불려다닌다는 것은 뭐를 뜻하느냐? 예? 대한민국에요. 이재명 다루는 검찰 따로 있고 문재인 다루는 검찰 따로 있고 따로 있지 않아요. 검찰 똑같습니다. 이건 뭘 뜻하느냐 하면은 문재인도 불려온다는 뜻이에요. 두고 보세요. 제가 거짓말하나? 앞으로 문재인이가 검찰에 불려가는 일이 벌어질 테니까 두고 보세요. 거짓말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재명 검찰 따로 문재인 검찰 따로가 아니야. 따로가 아닙니다. 네?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전 늘 이걸 생각해 봐요. 일 저질러 놓고 뒤로 빠지는 놈, 탈퇴하는 놈, 이거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에요. 네, 이 애국이라는 건 간단한 겁니다. 네, 그거 안 하면은 애국이에요. 일 저질러 놓고 나쁜 짓 해놓고 슬그머니 빠지는 거, 그거 안 하면은 애국자입니다. 애국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항상 자기가 말한 거 그대로 실천하고 남들하고 약속하면은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잘못하는 거 보면은 흥분할 줄 알아요. 잘못하는 거 보고도 기뻐하는 사람, 이거 애국자 아니에요. 진짜 애국자는 잘못하는 거 보면은 흥분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네? 이 양반은 비리, 뭐 속이는 거, 나라만 치는 거, 빨갱이, 이거 못 참아. 박정희는 절대 이건 눈 뜨고 못 봐. 윤석열이 지금 그 모양이야. 야당에서 보기엔 윤석열이 아유 저는 똑같으네 박정희하고. 예? 박정희하고 똑같습니다. 예? 윤석열.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런 대통령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뿌듯함을 느끼는지 그거 해야 됩니다. 예. 참 복에 겨운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저를 비롯해서 예, 다 복역이 없습니다. 정말 고비를 넘어서 문재인 고개를 넘고 이재명 고개를 넘고 이렇게 지금 여기 이렇게 왔는데 얼마나 진짜 이 복이 넘쳐나는지. 예. 지금요 대한민국이요 미국을 앞섰다 하는 거는요 이건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미국을 어떻게 앞섭니까? 지금 자동차가 미국 차보다 납니다. 미국에서 입증이 다 돼 있어요. 자동차 무슨 그 심사하는 데가 있어요. 현대차가 1등이에요 항상. 아니 미국보다도 더 잘 만든다는 건 이건 꿈도 못 꿨던 얘기예요. 선박 있지 않습니까? 배 길이가 한 300m 되는 거 세계 최고야 지금 대한민국. 세계 최고예요. 아니 텔레비전 하나만 잘 만든다 하면은 그건 이해하겠다. 뭐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아니 텔레비도 제일 잘 만들어, 냉장고도 제일 잘 만들어, 에어컨도 제일 잘 만들어, 세탁기도 제일 잘 만들어.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예? 제가 지하철을 뭐 늘 이용하죠 하는데 깜짝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그렇게 키가 큰 젊은이들이 많아요. 야, 대한민국 무지하게 성장했구나. 제가 지하철에서 젊은이들을 볼 때마다 1970년보다요 지금 2023년 남자 키가 20cm가 더 커요 지금. 야,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제가 1970년 때 우리 평균 수명이 그때 아마 72세인가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 82세입니다. 네? 막강한 경제력으로 이렇게 세계 6대 강국. 네. 이건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네? 아주 죽기 아니면 살기로 반드시 우리가 해낸다. 네. 그리고 우리가요 지금 성장한 게 전부 다 뭐냐면은 생전에 만들어 보지도 못한 거, 아주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 이걸 죄다 우리나라가 1등 해버린 거야. 반도체 1등이지, 에? 자동차 배터리 1등이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쇠 만드는 거 제철 1등이지. 전 세계에서 1등이에요 지금. 예? 근데 여기에서 빨간 놈들이 여기에 끼어든 거예요. 이게 빨간 놈들이 여기 끼어든 거예요. 왜냐면 먹거리가 좋기 때문에. 이거 먹으면 대박이거든. 예? 거기에 우리가 걸린 거예요. 이 빨간 놈들한테.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한 놈도 용서 못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 감히 어떻게 민주노총이 청와대보다 더 높은 데인데 거기 어떻게 쳐들어가? 어? 여러분들 민주노총이 그거 어마어마한 데입니다. 예?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린 곳이 민주노총이에요. 거기 쳐들어갔어요. 그것도 한 군데만이 아니야. 10여 군데를 쳐들어간 거야 거기를. 왜? 근데 알고 보니까 간첩을 잡았는데 문재인이가 발표를 못하게 한 거야. 얼마나 나쁜 놈이야. 예? 간첩은 잡았는데 발표를 하지 못하게 한 거야. 조사도 중단시킨 거야. 감춘 거야. 어?
얼마나 나빠요? 그보다 더 나쁠 수 있습니까? 이놈을 쳐주게 되는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 이재명도 아마 간첩하고 연결돼 있을걸, 이놈도. 지금 뭐 쌍방울이니 뭐니 나오는 거 보면은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간첩 잡는 게 최고의 우리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거 해야 돼요. 그게 간첩 잡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의 생명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직사하게 고생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추워요 지금. 어제보다는 조금 나은데 우리 다 모자 쓰고 이렇게 다 정말 거동도 그렇게 편하지 않으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고생 직사하게 하고 저놈들은요 지금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요 이 금배지들 혼내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저기 저 여의도의 국회의사당이 불구스름한 금배지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요거를 지금 혼내주고 있어요. 앞으로 두고 보세요. 못 견딜 겁니다. 저 빨간 금배지들. 그러니까 아직도 철없이 윤석열 뭐 어쩌고 이거는 좋은데 이건 나쁘고 뭐 어쩌고 이거는 지금 잘하는 것도 있는데 뭐가 나쁘고 뭐 이건 믿을 수 없다. 그리고 뭐 저 뭐야 문재인이가 붙들려 가지 않고 아직도 뭐 건재하게 있다. 이거 너무나 잘못한다. 이러지 말아요. 저 철없이 지금 얼마나 우리 대통령이 고맙고 그리고 지금 그 코스대로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어요. 내가 보기엔. 근데 철없이 그 괜히 쓸데없는 얘기하고 비판하고 이러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혼내줘야 좀 혼내줘야 돼. 그런 놈들이 있으면 나라 망치는 놈이야. 그런 놈들은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죽지 않으면 살기야. 진짜 지금 이 나라가요. 자 보면 파라수름하고 뭐 노라수름하고 그렇죠. 빨간 나라야. 이 나라가 빨갛다고. 25%는 빨개.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25%는 빨간 놈들이 먹었다니까. 이놈들은 그냥 보통 25%가 아니에요. 무지하게 센 놈들이야. 이놈들은 뿌리가 엄청나게 깊어요. 이번에 간첩망 보세요. 여기 간첩망하고 이쪽 간첩망하고 틀려. 이 둘은 연락이 안 돼. 전부 점조직이야. 이게 대한민국에 쫙 깔려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고생하고 나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의 목적은 어린애들부터 빨갱이를 만들자는 게 이놈들의 목적이야. 이게 전교조야. 어린애부터 빨갱이를 만들어야 이거는 변하지가 않아. 어린애부터 빨갱이를 만들어 놓으면은 세뇌 작용에 의해서 평생 빨갱이야. 평생 빨갱이야. 뭐 아무리 남침했다 그래도 안 들어. 아이고 별 얘기 다 하시네. 북침이에요. 이런다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다행스럽게도 대한민국 이제 바로잡았습니다. 바로잡은 첫 발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잘하고 있는데 괜히 쓸데없는 얘기하고 회방 놓고 윤석열 뭐 이건 잘하는데 이건 못하고 뭐 아이고 뭐 저런 게 다 있어.
제발 그러지 말고, 만일에 그러면 그 혼쭐을 내세요, 그런 놈들. 네, 대한민국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빨갱이 소탕됩니다. 이재명 철가덕 수당칩니다. 문재인 끌려갑니다. 깜빵에 가둡니다. 글쎄 사형까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깜빵에 갑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깜빵 갑니다. 누가? 문재인이가. 어서 모르십시오. 기간을 좀 경사가 덜한 걸로 바꾸겠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예, 경사가 한 45도 되는 것으로 다음부터 바꾸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강군을 대학 연합 구국 동계전 모셔서 대한민국은 1등 국가가 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이번에 희망을 주시겠습니다. 가야까지 올라오십시오. 충성 대학연합 구국동회장 강군열입니다. 윤영 교수님 보면 항상 존경스럽습니다. 올해 연세가 84입니다. 84. 아까 그 말씀하실 때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수명이 82세라고 그러셨죠? 네? 예. 앞으로 이제 지금 그 건강 상태 보면 앞으로 20년은 더 건강하게 사실 것 같습니다. 우리 윤영 교수를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그 사회 보시는 김한길 일파만파 사무총장께서 2월달부터는 이게 바뀐다고 합니다. 1월달까지는 희망의 나라로. 그래서 저도 오늘 희망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국가가 잘 되느냐 아니면은 잘못되느냐, 이게 순전히 지도자에게 딸려있어요. 지도자. 물론 국민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기차가 예를 들어서 한 20칸이 달리면은 맨 앞에 기관차가 있어요. 그 객차를 끌어가는 기관차가 대전에서 목포로 가면은 이 뒤에 있는 건 다 목포로 갑니다. 기관차가 부산을 향해 가면 그 딸린 모든 객차는 부산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지도자가 중요하다고는 사실입니다. 1930년대 초에 보면 미국과 독일의 경제 사정이 비슷했습니다. 그 당시 독일은 2차 대전의 패전국이었습니다. 경제가 엄청 나빴습니다. 그래서 이 승전국에 대해서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물어했습니다. 당시 독일이 전승국에 물어야 될 배상금이 얼마냐? 1320억 마르크. 1320억 마르크예요. 근데 독일의 그때 1년 세수가 얼마냐? 70억 마르크예요. 그 독일에서 들어오는 세수를 다 뭉쳐서 20년 동안을 갚아야 전쟁 배상을 다 갚아요. 그러니 독일 국민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인플레이션이 100%, 200%가 진행돼가지고 빵 한 동이 사기 위해서 돈 한 다발을 가져가도 제대로 못 산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가난했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1930년 초 미국이 독일보다는 좀 낫지만 역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명한 경제 대공황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회사가 문을 닫아버리고 실업자가 생겨가지고 4명 중에 한 사람 25%의 실업률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 판자촌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에만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미국에도 1930년 초에는
판자촌이 우글우글했습니다. 청년들이 일할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서부로 캘리포니아로 직장을 찾아갔는데 거기서는 직장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시 외곽에 판잣집을 짓고 거기서 생활했습니다. 그때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분이 바로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의 통치권을 부여받고 보니까 이 미국의 경제가 엉망이에요. 실업률이 25%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뉴딜 정책을 실시하게 됐는데, 여러분 미국 가면 그 테네시라고 하는 강이 있어요. 그 테네시 강에다가 수많은 댐을 만들어, 수많은 댐 공사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청년들, 실업자들을 다 투입을 해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 당시 청년들에게 지급된 한 달 월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30달러입니다. 30달러. 30달러면 지금 얼마나 됩니까? 30달러면 5만원이 못 돼요. 5만원이 못 돼요. 그 5만원 가지고 청년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도 자기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부모님에게 그걸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겨우 풀칠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았던 시절이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난 다음에 미국의 경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어려웠던 미국에는 루즈벨트가 등장했고, 그리고 어려웠던 독일에는 누가 등장했느냐? 히틀러, 아돌프 히틀러가 등장했어요. 아돌프 히틀러도 거덜난 독일을 맡았고, 그리고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도 어려운 미국을 맡게 된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너무 달랐어요. 이 아돌프 히틀러는 증오감, 미움, 이것을 정치적인 동력을 삼아가지고 국민들을 선동해서 하나로 만들어갔습니다. 그 1차 대전에 왜 졌느냐? 그 전 정권이 바이마르 정권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 프랑스와 이 러시아와 영국과의 싸움에서 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공격의 화살을 바이마르 정권에 맞추고 바이마르 정권에 대한 증오심, 미움, 그거를 최대한 발휘해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로 끌어당긴 겁니다. 증오심, 그리고 유태인에 대한 증오심, 이 미움을 그의 정치적인 동력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런데 루즈벨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루즈벨트는 전임 그 후보 대통령이 실책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꼬집어내지 않았습니다. 그걸 잘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덮어가면서 새로운 뉴딜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안겨줬습니다. 루즈벨트가 얘기한 것 가운데 유명한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부,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 그것이 우리의 적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벗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을 벗어내고 자신감, 희망, 소망을 가지고 함께 일하자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단일시키고 미래를 향한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루즈벨트는 미국 국민들에게 던져주고, 미국 국민들은 루즈벨트의 리더십 아래 뭉쳐서 열심히 뉴딜 정책에 따라서 일하고 노력해서 지금 세계 1등 강국으로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히틀러는 증오심을 100% 극대화해가지고 이 민족을 이끌었다면, 그러나 그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루즈벨트는 국민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자신감을 불어넣고 열심히 일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미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인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한 사람이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캔두 정신 가지고 새마을운동하고 경제개혁을 실수해서 세계 10위권의 최강국으로 만든 기초성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박 대통령
만세! 만세! 그 뒤를 이은 전두환 대통령 또 어떤 목표를 세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 선진조국 창조, 그것이 전 대통령의 캐치프레이즈인데 그 목표대로 우리 대한민국은 바로 선진 강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지도자의 리더십과 목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새롭게 대한민국을 통치권을 부여받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 정말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시죠? 사랑하시죠? 저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UAE 아랍에미리트에 가가지고 그 김건희 여사하고 손잡고 트랩을 내려오는데 얼마나 그렇게 예뻐 보이는지 제가 그걸 보면서 눈물 흘렸어요. 무엇보다도 이번에 그 아랍에미리트에 가가지고 식사 중에 식사 대접, 국빈 대접을 극진히 받는 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UAE에서 이렇게 식사 중에 식사 대접, 국빈 중에 국빈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의 전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울었어요. 여러분, 그 윤 대통령께서 이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가 될 테니까 장관들도 그 정신 가지고 일하시오. 할렐루야! 대통령이 영업사원 1호라면 장관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의 성장과 국부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간을 챙겨놓기 위해서 내가 외국에 나가서 세일즈맨으로서 영업사원으로서 원전도 팔고 우리 상품도 선전하고 자동차도 선전해서 세계의 돈을 우리 대한민국 국간에 채우겠다는 결심인데 이런 결심한 윤석열 대통령 만세! 만세!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앞장서서 1호 사원으로 나간다고 선명했으니 저와 여러분 우리 국민들도 다시 한번 허리띠를 질끈 짊어매고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서 우리 윤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을 회복하고 발전시켜서 우리 조국을 세계 1등 국가 1등 나라로 만들어갈 것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강근혜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가수님이 오시기 전에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죠. 지도자 누구 얘기했습니까? 참새를 잡으라는 지도자, 고철을 수집하라는 지도자, 산에 나무를 다 없애고 과실나무를 심으라는 지도자. 이게 어디입니까? 중국하고 북한입니다. 이러한 지도자의 본마다 똑같이 원전을 폐기하라는 지도자,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러한 지도자를 믿고 이런 지도자가 이끄는 나라 되겠습니까? 우리 지도자 잘 만났습니다. 잘 만났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우리 애국가 선거 드리겠습니다. 황진이 권사님인데 아주 은혜로운 노래 한 곡 하시고 잠깐 시식을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날씨가 차가운데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정말 존경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올려드릴 찬양은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우리 주님의 손을 잡지 않고는 우리가 정말 이 세대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각자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 힘을 붙들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 손잡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쪽에 있는 주님의 주실 주 우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여러분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의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 함께함을 믿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께 받으면 너무나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울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 함께함을 믿는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어떤 고통도 어떤 슬픔도
먼저 준비해 오셨는데 목이 좀 추위 때문에 황진희 가수님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바로 다음 연사 모시겠습니다. 우리 남광도 교수님 아시죠? 고대 아시아문제연구소 남평 교수님 나오셔서 이재명 구속 다음은 뭐다? 부정선거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냉추위입니다. 오늘 또 추운 날씨에 여러분 또 나라 지키기 위해서 광화문 또 대한문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그 대장동 지새끼가 서울중앙지검에 또 갔습니다. 이놈은 보니까 맨날 검찰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놈이야. 이 보니까 이게 양심이 있고 상식이 있으면 이 정도에서 그냥 당대표진 내려놓고 알아서 처신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악질적인 놈들이에요. 이놈들이 그런 놈들이 아닙니다. 하여간에 어떻게든 간에 뭐 꼼수를 만들어 가지고 상황을 좀 바꿔볼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새끼는 이미 도관에 든 지요 또 같이 먹던 지들이 돌고 있으니까 아마 이제는 뭐 탈출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이재명은 그렇다 치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재명이 이놈은 성남시장 하면서 나라 국가를 가지고 충냈지만은 여러분 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투표 선거를 도둑질한 거 이거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재명이란 지새끼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이 선거는 국가의 문제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인데 이거 반드시 여러분 어떻게든 간에 조사하고 다시는 부정선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는데 지금 전방에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 집권당 국힘당에서 지금 뭐 대표를 선출한다라고 하는데 그 대표로 나온 사람들 중에 부정선거 얘기하는 사람은 황교안 전 대표 그리고 여기 이제 젊은 강신업 변호사라고 이 두 분 정도만 부정투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언론에서 잘 다루지도 않고 국힘당에서는 아예 그런 조직에 대해 가지고 관심도 없고 또 지금 뭐 후보라고 지지율 나오는 거 보니까 글쎄 그게 어느 정도 정말 현실을 반영하는 것인지 진짜 여론이 낳는 것인지로 의구심이 됩니다. 근데 하여간에 이 국힘당 자체가 부정선거에 대해 가지고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고 지금 소위 말해서 뭐 여론조사를 달리고 있다는 몇몇 주자를 보게 되면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여러분 알다시피 작년 3월 9일날 사전투표를 독려했던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놈들이 작년에 한 300만 표 정도 사기쳤는데 한 24만 표 그거 미스가 나는 바람에 정말 하늘이 도와서 기적적으로 우리가 정권 교체했지만 이 부정선거 이거 안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따라서 국힘당 믿을 것도 없어요. 이건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게 짊어진 하나의 천부고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이 부정선거 문제는 대부분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죠? 대부분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아닙니까? 그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했던 노정이라는 그년이 지만은 박사를 가지고 구속시키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부정선거하고 이 반대한민국 세력들하고 주사파하고 이게 싹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부정선거를 가지고 파헤치고 발문상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보니까 집권당 국힘당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과 신념도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게 짊어진 짐이다. 또 돌이켜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된 것도
우리가 정말 부정선거를 그냥 밤샘새고 감시하고 우리가 본투표를 사수하고 사전투표 하지 말자, 이런 여러분, 우리 정말 자유시민 태극기 국민들의 그냥 간절한 투표 지키기, 이기 때문에 결국은 간발의 차이로 대통령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국힘당이 하지 못하는 부정선거,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쪼아서라도 반드시 관철시켜야만이 내년에 총선이 제대로 된 국민의 민의가 반영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 선거가 부정이니까 여론조사도 다 거짓말이야. 이게 다 자기 유리한다는 말이지, 장난치고 말이죠. 그러니까 믿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이 부정선거만은 1년 내내 일관되게 우리가 투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간에 관철시키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벌써 끝나세요? 아주 핵심적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사회자가 얼마나 바쁩니다. 잠깐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아주 귀한 분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좌측에 오기복 나라사랑운동본부 회장님이십니다. 한번 지난번에 연설 한번 하셨는데, 무궁화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하셨는데 다음 주부터 회원들 20명 이상 모시고 회답니다. 여기 단체들 긴장하십시오. 더 많이 모시고 나올 겁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예. 나라사랑운동본부 오기복 회장님이십니다. 한 분 더 같이 오신 분 나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 나라사랑운동본부 나사본 회장 오기복입니다. 저희가 뭐 자랑할 거 없고 3년 전에 여기 광화문 촛불정을 때려부신 장본입니다. 여기 회원들이 전부 다 해서 우리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우리 우파를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나사본이 우리 일파만파의 힘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앞으로 20회 참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여기 이름이 배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성원해 주시고, 저희들 힘을 덜어 주시는 게 아니고 힘을 받게 하는 거죠. 정확한 표현으로는.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좀 단체 이름이 길어가지고요, 한미동맹 강화운동본부, 그리고 거기에 총재님으로 계시는 김병규 총재님을 모시겠습니다. 특히 한미동맹 강화운동본부 여러분들 많이 큰 박수 부탁합니다. 제목은 문재인이 만든 빨갱이 세상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윤영 교수님, 그리고 우리 강구찬 회장님, 그리고 우리 남강 교수님 아주 연설이 좋은 연설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내가 이번에 여러분 제주 간첩 사건 아시죠? 지금 제주 간첩 사건을 통해서 호남 전주에서, 그리고 영남 진주 창원에서, 수도권에서, 그리고 대전에서, 청주에서, 제주에서 지금 간첩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이 간첩들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들이 간첩으로 베트남에서,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만나서 지령을 받고 공작금을 받고, 그리고 북한 공산당에 충성 맹세를 하고 공산당 입당 원서를 쓰고 이 대한민국에 다시 들어와서 간첩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숨겨진 간첩들을 지난 문재인 때는 그냥 방만하고 놔두고 간첩 활동을 하도록
방만하게 방치했던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간첩들을 몽땅 잡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간첩 국가로, 북한처럼 공산주의 국가로 변하고 있는 과정에서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안 됐다면, 만약 이재명이 됐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행히 하늘이 이 대한민국을 도우사 윤석열 대통령을 시켜서 다시 공안을 세우고, 그리고 대공분과를 세우고, 그리고 방첩회기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에 깔려있는 모든 간첩들을 끌어내고 다 밝혀내서 완전히 깨끗한 자유민주국가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대세가, 제가 말씀드린 대세는, 전 세계와 대한민국 대세는 지금 자유민주가 승리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학자로서 저는 북한학을 전공한 박사입니다. 북한을 오랫동안 많이 다녀봤습니다. 제가 맹석한데 2023년부터는 중국이 기울기 시작하고, 북한이 기울고, 이란이 기울고, 러시아이 기울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 미국이 새로운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고, 이 대한민국도 새로운 정권을 통해서 새로운 자유민주국가의 굳건한 그런 장소, 굳건한 터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년에 총선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200석을 넘겨서 저 국회의사당에 국회의원 배지가 아니라 빨간 공산주의 배지를 달고 있는 국회의원들 모두 끌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끌어내서 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가 물결치는 세계 2의 선진국가로 도약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기에 기적같은 세계 10위의 선진국을 부상했습니다. 만약 이 땅에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없어지고 똑바른 대통령, 똑바른 지도자를 끌고 간다면 세계 2의 자본주의 자유민주 국가 중에 세계 2의 선진국이 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어야 됩니다. 지금 흐름이 이번 연도부터 반드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자유민주체제, 한미동맹 더 굳건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힘차게 나갑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한미동맹 청년 우리 회장이 나와서 이번에 만든 전단지를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전단지를 나중에 여러분 나눌 테니까 이 전단지를 많은 사람들 나눠주셔가지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국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렸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파와 좌파들이 주장하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실체.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항상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사파와 좌파들의 전미 조직인 민주노총, 언론노조, 종교주는 촛불혁명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의 대한민국을 이념적, 체제적 위험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와 평화를 가지고 정전선언과 평화협정, 미군 철수를 통하여 이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평화협정이란 단어를 이용하여 우리 국민에게 대단히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협정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평화의 의미가 아닙니다. 평화협정은 전쟁 당사국 간 협정을 통하여 평화를 추구하자는 것이지만 역사적으로 이 평화협정은 통해 평화를 구가한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베트남과 현재까지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입니다. 베트남은 미국과 전쟁을 종료하는 정전선언을 하고 1973년 1월 27일 미국과 북베트남을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이후 남베트남은 완전히 북베트남에 의해 공산주의로 점령당하고 600만이 넘는 남베트남인들이 감금, 학살당하고 100만의 부트피플이 국제고아 신세로 전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발생된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평화협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또 하나의 최악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미국과 탈레반은 종전선언을 하고 2020년 2월 29일 미국과 탈레반 간의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결국 이 평화협정으로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아닌 탈레반이 아프간을 점령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프간 국민들은 탈레반의 포갑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나라를 떠도는 유랑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지금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평화협정도 다름 아닌 북미 간 한국전쟁을 종료하는 종전선언을 하고 미국과 북한 간의 평화협정을 통해 평화를 구가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평화협정을 하는 동시에 미군은 한국의 머물 명분을 잃게 되고 결국 미군은 이 대한민국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즉 종전선언, 평화협정 미군 철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에서 똑같이 일어났던 절차입니다. 선진 7개국 중 4개 나라에 미군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입니다.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이며 굳건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들 나라는 반미나 미군 철수를 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군이 자국의 주둔함으로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군 철수를 가장 강력하게 외치는 국가는 다름 아닌 바로 이 대한민국의 좌파들입니다. 대한민국 가장 빠르게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기반에는 다름 아닌 미국의 주둔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들에 둘러싼 이 대한민국에 수많은 외국인이 안심하고 투자해주는 이유도 바로 미군이 주둔하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결국 미군 주둔은 그 투자 국가의 신용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은 수만 명의 미군들이 머물면서 1970년대 한국보다 잘 사는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좌파 정부는 끊임없이 양키 호음을 외쳤고 필리핀 정부는 미군은 절대로 필리핀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1992년 미군은 하루아침에 짐을 싸서 필리핀을 떠났고 필리핀에 투자했던 모든 외국 투자 기업은 섬을 빠져나가듯이 필리핀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후진국으로 전락했고 필리핀의 가장 중요한 섬을 중국에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섬을 중심으로 중국이 현재 남중국의 점령의 기반을 만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정치 지리학적으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들에 둘러싸인 가장 위험한 위치에 놓여있는 국가입니다. 미군이 엄연하게 대한민국이 주둔하고 있으면서도 국내에는 친북, 친중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노골적으로 반미를 주장하고 친중, 친북을 지원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퇴임하니 주사파의 좌파의 친위대인 민주노총과 언론노조, 정교조가 중심이 되어 윤석열 정부의 퇴진과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주장은 결국 주한미군 철수가 방점입니다. 국민 여러분, 평화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평화협정의 평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가 아닌 공산주의가 되기 전 단계가 바로 평화협정의 평화인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지난 정부 신중, 신북 정책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나라의 지방 구석구석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라는 말에 유혹되어 좌파들이 던지는 평화협정 신청서에 서명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좌파들이 주장하는 종전선언, 평화협정은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 아닌 공산주의로 가는 첩경임을 우리는 역사와 다른 나라의 사례들로 분명히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반대하고 주한미군 철수 반대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은 다름 아닌 굳건한 한미동맹임을 다시 한번 외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젊은 목소리 들으니까 좋죠? 박수 한번 쳐주시죠. 국민운동본부 그 평화공, 평화경찰, 국제방법단입니다. 이제 생각이 났는데 그 같이 총재를 겸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청래님이 한동훈의 강화 국민운동본부하고 그 두 가지 단체를 같이 갖고 계십니다.
다음 잠깐 쉬어가는 타임입니다. 우리 최두환 가수님 모셔서 우리 멋있는 바리톤 모시겠습니다. 올려주시죠. 김두환이 아니고 최두환입니다. 네. 제가 연설은 잘 못하더라도 노래는 또 자부심을 갖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가슴에 뻥 뚫리게끔 요번에는 제 취임곡을 부르려고 했었는데 종로에서 그 CD를 못 구워가지고 USB를 못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르는 곡 저번 주에 불렀던 노래 조항조의 노래하고 나오는 노래를 이렇게 번복해가서 다시 부를 테니까 다음에는 제가 구워서 CD를 구워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고 하여튼 복 많이 받으셨죠? 역시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1등 공신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박수! 이렇게 박수가 주셔도 여러분이 꿋꿋하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셨는데 혹시라도 나쁜 놈들이 아주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 그걸 일거수일투족 다 발견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그놈들이 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노래 올리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조항조의 연모 되겠습니다. 저도 못하면서 살아왔었다. 이 캄캄 안 보이지만 당신과 난 약속이야 한데 돌아가는 길을 지웠다. 시간은 우리를 아니라 해도 이제와 왔던 일을 멈출 수 있나. 잘 버리고 만 버리고 내 마음 물어보자. 떠났으면 나도 떠나고 이런 가슴이 말하네. 잘한다고 해주시는 분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못하면서 사랑했었다. 앞이 캄캄 안 보이지만 당신과 나 약속이나 한일 돌아가는 길을 지웠다. 시간은 우리를 아니라 해도 이제와 가는 길 바꿀 수 있나. 난 버리고 난 버리고 내 마음 물어보자. 당신
방송으로 되셨습니다. 나오나요? 시간 없습니다. 국본이 나와 있습니다. 국본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번에 듣겠습니다. 다음 주에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잠깐 우리 저 자유세상 TV, 그다음에 자유적인 진리 TV 유튜버들이 계속 구성하고 계신데 이 두 분들 향해서 한번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둥지가 왔다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우리 저 자유적인 진리 TV 인사하셨어요? 인사하시죠. 박수를 주시죠. 고대 교원 투수포럼 회장님이시기도 합니다. 예, 다음 마지막 순서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주군 연방 지금 뒤에 같이 하고 계신데 신주군 연방 대표님 영화관님께서 네, 저도 잘 모르는데 게이터 코인이 중국을 어떻게 멸망시킬 것인가, 게이터 코인에 대해서 한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와 함께 저희들이 중국 공산당 소멸에 있어서 아주 기쁜 소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중국 공산당을 소멸하는데 정치, 군사, 문화, 역사 모든 방면에서 통틀어서 중국 공산당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 속에서 이번에 우리 신중국 연방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게이터, 여러분 트위터 아시죠? 트위터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트위터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서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자 하고자 하냐? 중국 공산당은 게이터와 게이터 안에 있는 코인 때문에 지금 환장할 지경입니다. 뭘 환장하냐? 우리 게이터 코인이가 중국 공산당의 경제 체제와 문화 체제와 신문 매체 체제를 근간을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흔드냐? 게이터 코인은 100% 블록체인 시스템이라서 중국 공산당이 현재 갖고 있는 기술로는 우리 게이터를 해킹하거나 아니면 파괴하거나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게이터는 현재 모든 우리 신중국 연방인들이 주체를 이루고 있으며 전체 게이터 사용자는 현재 800만 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주류는 중국인들이 아니고 미국에서 서방 국가에서 백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은 5% 7%밖에 안 돼요. 자, 이번에 게이터 안에서 페이스북, 유튜브, 다음에 트위터 등등 소셜미디어들이 거대한 하이테크놀로지들이 해내지 못한 우리 코인을 실현시켰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떤 영향을 일으킬 것인가? 중국 국내에서 유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막으려야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가 이제 인민폐는 사용을 안 할 것이고 모든 중국 국민들이가 13억 14억 되는 국민들이가 모두 게이터 코인을 사용해서 일상생활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코인가 중국 공산당을 소멸한 데서 지금 전 세계에서 앞서고 있으며 중국 공산당이 경제를 완전히 파괴하고 소멸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지지를 합니까? 여러분, 새해 중국 공산당이 경제가 거덜나기를 바랍니까? 감사합니다.
북극 연방을요 많이 응원하고 기도하고 후원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아까 춤을 함께 춰준 우리 샤우디에게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쿠폰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행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갖지 않은 분들은 플래카드가 뒤에 있으니까 가지고 대회를 형성해 주기 바랍니다. 행진 출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로 다시 이 자리에 모이겠습니다. 행진 후에 마무리로 다시 모이겠습니다. 플래카드 간격은 10m 이상 떨어지기 바랍니다. 시원하게 남들이 보기 좋게 여러분들이 여러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넓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가리고 있습니다. 다음 신호등에 갈 수 있도록 대열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목숨은 조구와 같고 조국의 앞날이 양양하노라.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북한 함께해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늦어서 죄송합니다.